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올해 60이 된 여성이에요. 이제 곧 생일이 돌아와서인지 지난 세월을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한 후 처음 인사를 간 게 시부모님이 아니라 시할머님을 뵈러 갔었어요. 남편이 중학생 때부터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할 때까지 돌봐주신 분이 시할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과일 가게를 하는 서민이었지만 남부럽지 않게 화목하고 정이 넘쳤어요. 하지만 남편 집안은 돈이 많아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남편의 친어머니는 집을 나가시고 몇 개월 안 돼서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명품을 사드리고 여행 다니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남편도 집안일도 돌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부동산 큰손인데 업계 사람들과 땅 보러 다니느라 집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하네요. 외동이라 집에 거의 혼자 있다시피 한 남편을 시할머니가 데려가셔서 챙기셨대요. 남편 부모님은 그 사실을 알고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난 같이 오손도손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은영이 너는 화목한 집에서 자랐고 성격도 밝아서 나랑 그렇게 살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게 남편의 청혼일 정도로 그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바랐어요. 시할머니는 정말 곱게 늙으셨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우아하고 상냥한 분이셨어요. 우리 정화한테 아주 딱 맞는 짝 같네. 아유, 예쁘다, 예뻐. 색시감 아주 잘 데려왔어. 라며 제 손을 잡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가 온다고 손수 마련하신 저녁도 너무 정갈하고 하나하나 신경 쓴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혼자 작은 단독주택에 계시는 게 안타까웠죠. 내가 군대에 갔을 때도 그렇고 회사 다니며 바빠져서 전처럼 자주 찾아뵙지 못하거든. 아버지랑 새어머니가 모시면 좋은데 두 분 다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지만 정말 너무 자기만 아는 게 불만이야. 자기 친엄마인데 어떻게 저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지 원. 하며 남편은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시간이 될 때마다 시할머니를 찾아뵙고 같이 수다도 떨고 가까운데 외출을 하기도 했어요. 결혼 전이었지만 그런 걸 따지는 게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혼자 계시는 게 자꾸 생각나서 그냥 있을 수 없었거든요. 시할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엄청 반가워하셨고 저를 위해 다식 같은 걸 만들어 놓기도 하셨어요. 너무 고마워.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꼬박꼬박 와주고. 무슨 말씀을요. 정호씨 받았던 사랑을 제가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서 시할머니와 저는 정을 쌓아갔어요. 반면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달라도 너무 달랐죠. 상견례 때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한테 제일 처음 한 말이 우리 집은 건평수만 100평이에요. 어디 사세요? 어머니, 갑자기 집 평수는 왜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에 제가 은영이네 땡땡동에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네는 내가 까먹었고 100평짜리 집 들어본 적 없을 것 같아서 한 말이야. 라는데 정말 남편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별 말씀은 없으셨는데 당신 밥을 다 드시더니 다 먹었다며 먼저 일어나서 나가는데 남편이 말하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예, 나 정호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네 시부모님 자리가 진짜 아닌 것 같다. 사람 한 번 보고 판단한 거 아니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그런 부모 밑에서 정호 같은 애가 나왔니? 다른 사람들 흉보는 걸 싫어하시는 엄마가 이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정호 씨와 할머니를 너무 좋게 보셨고 시할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시는 게 마음이 놓인다며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 시부모님이 남편 친척들 사이에서 생각보다 더 평판이 안 좋더라고요. 새댁이 그나마 집안 어르신 챙겨서 다행이야. 뭐 새댁 결혼 때도 요란했다며? 아들 제대로 챙기지도 않아 놓고
그렇게 혼수 다 받으려고 깐깐하게 굴고 다 알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래도 제가 명색이 그분들 며느리인데 친척 어른들은 전혀 상관없다는 듯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이 사춘기 때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도 들었고요. 시할머니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시부모님은 돈에만 미쳐서 아들을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했더라고요. 결혼 후 학원 강사 일을 그만둔 저는 전보다 더 시할머니 댁에 자주 가서 집안 청소도 해드리고 서툰 솜씨지만 같이 식사도 해서 먹곤 했어요. 그런 제가 고마우셨는지 시댁에서 집안 행사가 있는 날 시할머니가 저를 위해 예쁜 화과자를 만들어 오셨는데 그걸 제가 도착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몇 개 먹고 나머지는 부엌에 일하러 오신 도우미분들한테 줬다는 거였어요. 시할머니는 마음이 약해서 그런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하시고 저를 못 먹였다며 안타까워하셨어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저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마음만으로도 전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 할머니, 진짜 고마워. 우리 생각해준 게 어디야. 그렇게 시할머니를 위로하고 있는데 어쩐지 뒤통수가 따가워서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아주 못마땅하다는 듯 저희를 쏘아보다가 얼른 가버리시더라고요. 시할머니는 토요일에 저희를 초대하셔서 점심을 챙겨주시고 저에게 수정과 만드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결혼하기 전 엄마가 수정과 만드는 걸 보긴 했지만 만들 생각을 못했던 저는 시할머니한테 제대로 배웠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어요. 날도 춥지 않은데 벌써부터 밍크 코트에 밍크 모자까지 쓰고서 알이 커다랗게 박힌 반지를 끼고 왔는데 누구든 큰손 아줌마로 볼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아주 손주며느리를 끼고 사시네. 얘들이 여기에 정신 팔려서 정작 와야 될 시댁에는 소홀한 거 아세요? 저희 매주 일요일에 꼬박꼬박 가잖아요. 이 사람도 다 아는데 할머니한테 괜한 소리 마세요. 라며 남편이 말을 잘랐더니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죽고 못 사는데 같이 살아 셋이. 어머니, 얘들 집에 들어가 사시고 이제 이 집은 그만 내놓는 걸로 하시죠. 내가 전에도 몇 차례 말했잖니. 이 집은 내 친정집 돈으로 마련한 거라고.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돈이야. 너희한테 줄 이유가 없어. 이 근방 집들 다 낡아서 곧 재개발 들어갈 텐데 무슨 고집을 그렇게 피워요. 자식이 돈 좀 벌겠다는데 이렇게 앞길을 막아서야 되겠어요? 나는 분명히 말했다.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다고. 정호애비도 다 아는 얘기고 니네 지금도 충분히 돈 많은데 이런 작은 집을 가져다가 뭐 하려고 그러냐? 아, 투자요. 투자 몰라요? 노인네 진짜 답답하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 있는 앞에서까지 꼭 이러셔야겠어요. 제가 진짜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라며 남편이 중간에 다시 끼어들었죠. 돈이 창피해? 너 웃긴다. 그 돈으로 네가 컸지. 그냥 혼자 자랐어? 너네하고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아. 됐고. 어머니,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도 딴 말씀하시면 안 돼요. 라며 반협박 같은 말만 남기고 가버렸어요. 시할머니는 애써 태연하게 계셨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시할머니는 손이 귀한 집에 와서 남편의 아버지를 낳았고 시할아버지는 아들이라며 무조건 편애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시할머니는 그런 교육에 반대해서 지킬 건 지키게 하려고 했는데 시할아버지가 굉장히 싫어했고 지금까지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친엄마인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부인까지 동원해서 말이죠. 저와 남편은 집에 돌아와 시할머니 걱정을 했어요. 근데 설마 정말 할머님을 그 집에서 내쫓기야 하시겠어? 아무리 어머님 아버님이 막 나가셔도 그 정도는 아니실 거야. 내 아버지 어머니지만 뭐라고 장담은 못하겠다. 아무튼 우리가 모실 수도 있다는 건 생각해주면 좋겠는데 괜찮지? 당연히 괜찮지. 내 눈치 볼 거 없어. 나도 할머님 좋아해.
그리고 당신 이렇게 잘 키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라고 하자 남편은 제게 무척 고마워했어요. 얼마 안 가서 그 설마 했던 일이 정말 일어났어요. 시아버지는 용역업자를 동원해서 시할머니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막무가내로 거실을 점령했고 저와 남편은 연락을 받고 달려가 시할머니 짐을 대강 챙겨서 모시고 나왔어요. 이왕 손자내러 갈 거 곱게 가실 일이지 이렇게 꼭 험한 꼴을 봤어야 돼요. 라며 거칠게 말하는 시아버지를 뒤에 두고 저희는 택시를 타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났어요. 너희한테 정말 면목이 없구나. 할미가 돼서 손주들한테 베풀지는 못하고 이렇게 신사나지게 되다니.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저희는 할머님이랑 같이 있어서 좋아요. 물론 집이 그렇게 된 건 너무 마음 아프지만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갖고 지내세요. 맞아 할머니. 이 사람도 나도 할머니 있으면 의지되고 좋지 뭐. 우리야 할머니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빨리 못 모셔온 거야. 일단 푹 쉬어. 그렇게 저희 집에서 시할머니가 지낼 동안에도 시부모님은 계속 오셔서 집 문서 양도 도장을 찍게 하시고 저희도 감시했어요. 시어머니는 시할머니가 잠깐 외출하신 새에 오셔서 니네 잘 들어라. 혹시 어머님이 니네한테 뭐라도 주면 그거 일단 우리한테 권리 있으니까 바로 넘겨야 돼. 알았어? 억지로 집까지 뺏어가시면서 뭘 또 받으시려고요? 저희는 주신데도 받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할머니 이제 가진 것도 없어요. 네가 봤어? 어머니가 너한테는 재산 다 보여주시든? 너 말이야 어머니 백 믿고 이렇게 오만방자게 구는 거 다 알아. 왜 지혜미를 닮아서 뻣뻣해가지고 말이야. 어머니 아무리 어른이셔도 하실 말씀이 있죠. 이 사람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제 남편이 그런 말 들을 만큼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들이 쌍으로 토끼 눈을 뜨고 달려드네. 너까지 왜 이래? 아주 할머니 눈꼴시게 굴더니 웃기지도 않네. 그만해라. 애들한테 그런 말 할 거 없지 않니? 라며 시할머니가 현관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머니가 자꾸 얘들만 싸고 도니까 저를 우습게 알잖아요. 네가 나한테 하는 걸 보고 배운 모양이지. 더는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으니 이만 돌아가라. 나는 전에도 말했듯이 그 집이 마지막이었고 줄 것도 없어. 시어머니는 그제야 돌아갔고 그 뒤로는 시부모님 두 분 다 오시지 않더라고요. 2주쯤 흘러 저와 남편이 시댁에 갔을 때 저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다가 도우미 아줌마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 댁 할머니 말이야. 지금 손자 집에 가서 있잖아. 이 집 사장님이 자기 엄마 뒷조사 다 해보고 진짜 돈 없다는 거 알고 이제 안 찾아갈 거라고 하더라. 하여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다. 자기 엄마한테 그러고 싶을까? 저는 그제야 왜 두 분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지 알게 됐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인 것 같았고 한편으로는 시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시할머니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셨고 결국 거동이 힘들어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나이가 많은 데다가 소화기관이 많이 약해져 있고 면역도 안 좋아서 감기만 걸려도 큰일이라며 의사는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어요. 저는 시할머니 옆에서 자리를 봐드리고 밥도 먹여드리며 같이 병실에 있었어요. 친정엄마도 시할머니가 드실 만한 음식을 가져오셨고요. 제가 복이 많아서 손주며느리 간호를 다 받네요. 이런 귀한 딸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이쁘게 봐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얼른 낳으셔서 둘이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거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병문안을 오는데 시부모님은 일주일 동안 얼굴도 비치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와서 하는 말이 이거 절대 우리가 너네한테 떠미는 거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거야. 우리는 그동안 어머니한테 할 만큼 했어. 성격도 까탈스러운 양반 젊은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솔직히 남들 다 갈 나이 지나서 저러고 있으니 우리도 늙어서 이게 뭐니? 니네 효심도 깊고 예절을 아는 애들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내일 모레부터 부부 동반으로 동남아를 가기로 했거든? 우리가 지금 안 가면 언제 가보겠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고 병수발 다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뭐 그렇게 길게 말씀하세요? 저 다 알아들었으니까 할머님 뵙고 가세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난 건지 저는 시어머니한테 버럭 화를 냈어요. 말을 하고 나서도 저도 스스로 놀랐지만 못할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당황했는지 저를 가만히 보다가 남편한테 오해 없게 말하라며 시할머니를 보는 둥 마는 둥 인사만 하고는 얼른 가버렸어요. 시할머니는 시부모님이 여행 간 동안 점점 상태가 나빠지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시부모님이 여행에서 돌아와 얼마 안 된 때였죠. 저는 정말 경악할 일을 보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잠든 시할머니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는 반사적으로 시어머니를 뒤로 밀쳐버렸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자빠져 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잠깐 자리 비운 새에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오늘 내일 하는 양반 거 미리 가져가겠다는데 뭐가 문제니? 그리고 너 어른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는요, 이게 어른한테 하실 행동이에요? 그때 잠에서 깬 시할머니가 제 손목을 붙잡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다고 하시는 눈빛에 저는 눈물이 흘렀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가버렸어요. 시할머니는 다음날 저와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엉엉 통곡을 하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시부모님은 장례식 동안에도 슬픈 기색 하나 없었어요. 사람들 보는 데에서도 부의금이 얼마인지 챙기고 있을 정도였죠. 남편만 내내 울면서 슬퍼하는데 제가 봐도 어떻게 부모 자식이 이렇게 다를까 싶더라고요. 장례가 다 끝나고 두어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말끔한 차림의 낯선 남자가 와서 변호사라며 명함과 함께 서류 봉투를 주더군요. 아니, 이게 정말 할머니가 저희한테 주시는 거라고요? 할머니 재산은 아버지가 다 조사하셨을 텐데요. 그건 그 전에 이미 박정호 씨와 정은영 씨 이름으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할머니가 도장 달라고 하신 적 있죠? 그제야 작년 언제인가 할머니가 저희 인감도장을 만들어주셨던 게 기억났어요. 옥으로 된 도장이었는데 저희한테 주시기 전에 서류에 쓰셨던 거죠. 저희는 부동산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의 알짜배기 동네에 있는 큰 건물이었거든요. 시할머니는 그런 건물을 갖고 계셨으면서도 검소하게 사신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이 건물을 찾으려고 그렇게 뒷조사를 한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시할머니는 그 건물에 어려운 세입자들에게는 세도 안 올리셨고 오히려 깎아주기도 했다더라고요. 그 건물 세입자들은 그렇게 천사 같은 분이 돌아가셨다니 우린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라며 그 자리에서 부의금을 걷어서 주더군요. 그리고 저희는 시할머니가 보육원에 많은 기부를 하고 계셨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저와 남편이 시할머니의 선행에 감동하고 있는데 시부모님은 어떻게 저희가 건물 받은 걸 알고 바로 쫓아왔어요. 시아버지는 거실 한가운데에 대자로 누워서 꼼짝도 안 하셨고 시어머니는 길길이 뛰며 난리를 피웠어요. 너, 이 여우같이 앙큼한 것? 어머니 건물 있는 거 알고 그렇게 입안에 혀처럼 굴었던 거지? 그 건물 먹으니까 좋냐? 좋아? 아이고, 등이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 정호야, 네가 그 건물 안 내놓으면 우린 여기서 안 일어난다. 네가 불려시 같은 마누라한테 속아서 부모 외면하고 그러면 천벌받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저도 이렇게 제 아내한테 막말하는 부모님 더는 못 봐요. 라며 남편은 대충 짐을 챙겨 저를 붙잡고 집을 나왔어요. 저는 그렇게 시부모님을 두고 온 게 걱정이 됐지만 남편은 꿈쩍도 안 했어요. 백날 첫날 그러고 있어도 난 이제 안 봐줄 거야. 우리 집 불편해서 오래 계시지도 못해. 정말 시부모님은 이틀 만에 뵙기를 들었고 저희를 찾아오셔서 구슬리기 시작했어요.
니들처럼 젊은 나이에 그런 큰 재산 갑자기 갖게 되면 사람이 변해. 아주 타락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아버지가 잘 관리하고 있다가 죽을 때 너한테 그대로 넘겨주마. 그래, 정호야. 아버지 말씀 들어. 자식이 부모 말을 들어야 그게 효도지. 그리고 원래는 그게 아버지한테 가야 맞는 거 아니겠니? 그러게요. 저도 아버지 어머님처럼 될까봐 겁이 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려고요. 어떻게 해도 남편이 넘어올 것 같지 않자 시부모님은 초조해지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새벽 2시경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섰겠는데 거실에 누가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여보, 일어나봐. 도둑이 든 것 같아. 제가 속상했는 말에 남편이 조용히 일어나 저를 옷장 뒤로 숨겼고 저는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112에 신고를 했어요. 남편은 문 뒤에서 숨어 있다가 안방에 들어오는 사람을 뒤에서 책으로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렸죠. 도둑이야! 그걸 보고 제가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더니 아이고, 아야, 나야, 나라고! 라는데 저희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바로 시아버지였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건물 서류와 저희 인감도장을 훔쳐가려고 했더라고요. 사실 그날 우리 둘이 친정에 가서 자기로 했다가 안 갔거든요. 그걸 알고 저희가 없는 줄 알고 들어왔던 거였어요. 아버지, 제정신이에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자기 자식 집을 도둑질할 생각을 하세요. 그러게, 좋은 말로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았으면 됐잖냐. 서로 볼 거 못 볼 거 다 보이고 이게 뭐야. 하여간에 불효막심한 것?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자 남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한테 시아버지를 그대로 넘겨버렸어요. 야, 네가 감히 애비를 경찰에 넘겨? 아이고, 폐륜이다, 폐륜이야. 라며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파출소에 온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펄펄 뛰다가 나중에는 사정을 하더라고요. 정호야, 네 아버지 나이도 있는데 찬 데서 주무시게 해야겠어?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집에 밤에 몰래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는 아버지를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이게 다 네가 아들이면서 어머니 재산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그러니 순리대로 했어야지. 왜 그걸 네가 받는다고 해? 저는 그 말에 발끈해서 어머니, 말은 바로 하셔야죠. 언제 저희가 받는다고 했나요? 시할머니가 저희도 모르게 남기고 가신 거예요. 저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네가 돈 좀 만지게 생기니까 시애미도 안 보인다 이거지? 눈 똑바로 뜨고 바락바락 아주 웃기네.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이 버럭 내지르는 소리에 저희는 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놈의 돈. 얼마나 더 가져야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저도 지긋지긋한데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생전에 하시던 거 생각하면 절대 못 해드리겠어요. 그리고 오늘 일도 꼭 처벌받게 할 거예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남편을 붙잡고 정호야, 내가 무리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이번 일만 눈 꼭 감아줘.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 라며 거의 빌다시피 했고 결국 저희는 없었던 일로 하고 나왔어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시할머니를 쫓아낸 후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재개발 건축을 하다가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엄청난 빚을 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길을 쓰고 가지려고 한 거였어요. 그렇더라도 빚은 시부모님 재산을 처분하면 갚을 수 있었고 그러고도 먹고 살 집은 남겠더라고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으니까요. 저희는 고민 끝에 건물에서 나오는 이익은 시부모님께 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시할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세입자들 세는 깎아주고 보육원에 기부도 했죠. 나머지는 저희 2세들 교육 자금으로 남기기로 했고요.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거라며 연락을 끊었어요.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저희가 모셨죠. 저희 부부가 이 나이 되어서 여유가 있는 것도 다 시할머니 덕분이랍니다. 아이들 결혼도 편하게 잘 시켰고요.
이렇게 옛일을 더듬다 보니 시할머니가 보고 싶네요. 하늘에서 잘 지내고 계실 거라 믿고 있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랍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들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빌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